자, 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20년대 국내 항일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3-2-1 과제를 줬죠? 세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두 가지 흥미로웠던 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세 가지, 두 가지는 뭐 어느 정도 잘 적었는데, 그 한 가지 질문에 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약간 수업 중에 너희들이 들으면서 되게 생각할 법한 뭔가 좀 교과서 내용에는 나오지 않는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심화학습의 과정 중 하나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뭐 이런 질문, 이런 과제를 남겼죠. 근데 참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습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정말 쥐어짜낸 질문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선생님 머리 하셨네요부터 선생님 시험은 어렵나요? 그런 거를 선생님한테 어떤 친구들은 마이크를 왜 가슴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 목 밑이 아니라 왜 여기에 달았나요? 배꼽에 달았나요? 그런 걸 질문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것들아. 물론 선생님이 예시에는 선생님 살 언제 뺄 건가요? 그런 걸 올리긴 했어, 예시에는. 근데 그거는 좀 자유롭게, 좀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좀 자유로운 질문들을 해봐라, 이런 의미였는데, 물론 뭐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대답도 해주고 했는데, 참. 선생님 건강하시나요? 이 자식. 아무튼 3-2-1 과제 선생님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뭔가 배운 내용에서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질문들 있잖아.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어떤 질문들을 심화할 수 있겠니? 몇몇 친구들 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였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얼마나 창의적이고 심화적이니? 진도 나가겠습니다. 속상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1920년대의 일본의 문화통치, 소위 문화통치, 실상은 민족 분열정책, 기만통치 내용을 배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선 국내의 민족의 저항을 배우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서 항일운동을 펼쳤다 이야기했고요.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실력 양성운동을,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운동을, 실력 양성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품 애용운동이었던 물산 장려운동을 펼쳤다. 몇몇 친구들이 돌겠네. 물산인데요, 물건이 생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울산 장려운동. 뭘 울산을 장려해? 돌아버리겠네요. 자,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되는 친구들이 울산 장려운동. 네, 아무튼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사회운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요, 약자들의 힘을 모아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본가들, 지주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빼앗아 골고루 나누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이 펼치는 사회운동은 그때 당시의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약자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단체를 만들게 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항의 또는 시위,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게 바로 사회운동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바로 농민운동입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되겠어요. 그때 당시 대표적인 약자라고 할 수도 있죠. 노동자, 자본가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계층입니다. 지주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계층이지요. 그래서 농민운동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볼 텐데요.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과 엄청나게 많은 시위를
사회주의 계열은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이었던 노동운동과 대표적인 농민운동 한 가지씩만 적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농민 노동쟁의입니다. 따라해보자. 원산총파업. 그치.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얘들아, 엑서사이즈,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이런 운동이 아니라 시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동운동 중, 여러 가지 파업들 중 일제강점기에 가장 크게 있었던 원산에서 있었던 원산총파업 되겠습니다. 이 원산총파업은 원산총파업이 시작하게 된 배경은요, 원산에 꽤 큰 석유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석유 회사의 공장장 아니면 그 관리인이 당연히 일본인이었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선인들이 많았겠죠. 근데 월급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공장장한테 월급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그 공장장이 알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죽방을 주겠습니다, 팍! 주먹질을 한 거야. 월급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그래서 죽방 맞고 막 눈 퉁퉁 붓고 이렇게 막 집에 돌아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노동단체들을 통해서 이렇게는 못 산다, 원산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일 안 해!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파업해버리면 얘들아 뭐 회사 망하죠, 그죠? 그래서 뭐 원산 총파업, 대표적인 노동쟁의 되겠습니다. 운동은 다른 말로 파란색 노동쟁의라고도 합니다. 사실 쟁의라고 적었을 좀 멋있는데 운동이라고 적었네요. 쟁의. 농민들도요 소작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라는 거죠. 농민운동도 여러 소작농들이 많이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시위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일어났던 소작운동을 좀 적어보자면 따라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소작농들은요 다 조선인들이고요, 그들이 농사 짓고 있는 땅은 일본인 지주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원래 조선시대부터 소작료는 2분의 1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정도의 땅에 농사를 짓게 된다면 여기에서 10가마니가 나왔다, 그러면은 5가마니는 지주 주고, 소작료로 지주를 주고 5가마니는 소작한 소작농민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분의 1, 50%죠, 그죠? 5할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가 되면요 소작료를 얼마나 받냐 하면 7할에서 8할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10가마니를 수확하면은 이 중에 7가마니, 8가마니는 일본인 지주에게 바쳐야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암태도에 있는 여러 소작농들이 쟁의를 했다. 암태도 소작쟁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요, 제일 처음에는 20년대 초에는 생존권 투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왜 월급 안 줍니까? 왜 소작료를 이렇게 높입니까? 우리도 좀 돈 좀 주세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런데 이런 쟁의들이 3, 40년대로 갈수록 이후라고 할까요, 그냥? 이후에는요 이들의 주장이 항일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된다고? 그냥 단순히 월급 올려주세요, 그냥 단순히 소작료를 낮춰주세요가 아니라 일본인들 물러가라, 일본인 지주 물러가라, 이런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노동쟁이와 농민쟁이, 소작쟁이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시험에 노동운동, 농민운동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소년운동, 청년운동, 학생운동입니다. 이때 당시에 학생들도 억압받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때 당시에 어떤 식의 항일 투쟁을 벌였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Everybody say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얼어 죽을 갑자기 옛날이 떠오르네요. 몇 년 전이나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60만세 운동이.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서술형이 어떻게 적었냐 하면은 60만세 운동 이렇게 적어서 골 때리는 거야 진짜. 6.10만세 운동입니다. 몇 월 며칠? 6월 10일 만세 운동. 이 뜻이야. 60만세. 얼어 죽을 60살 되었다. 만세. 이런 거 아니잖아. 자, 아무튼 60만세 운동과 그리고 빨간색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say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오케이. 자, 그러면 60만세 운동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죠. 2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1926년. 연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는 29년인 것 같아요. 이 60만세 운동은 3.1 운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름부터 60만세 운동, 3.1 만세 운동 비슷하잖아요. 그죠? 얘들아 복습해볼까? 3.1 만세 운동은 누가 죽으면서 누군가가 죽으면서 그 사람을 일본이 독살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반일 감정이 일어나서 이 3.1 만세 운동이 엄청나게 큰 전국적인 항일 운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죽었나요? 우리 대한제국의 황제였죠. 고종 황제가 죽으면서 고종의 인산일에 만세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60만세 운동은요, 고종은 이미 죽었으니까 고종의 아들 순종이 이때쯤 죽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인산일을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고종이 인산일 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우리 온 나라가, 한반도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일본 애들도 3.1 만세 운동으로 깜짝 놀란지 않았냐? 이번 순종이 죽었으니 순종의 죽음, 순종의 인산일을 기점해서 우리가 비슷한 만세 운동을 기획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독립의 기회를 꾀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인산일을 이용해서 만세 운동을 벌였지만 이것이 대단하게 전국적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2의 만세 운동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1의 만세 운동은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3.1 운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Everybody say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컴퓨터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그 핸드폰 앞에서 지금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부끄러워하는 거 같니? 조금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지금쯤이면. 근데 너희들도 이제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패드 앞에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따라 해야 된다고. Everybody say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따라하는 사람만 이번 역사시험 100점 맞아라. 안 따라한 친구들 10점 맞아라.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광주에서 누가 학생들이 뭐를 일본에 반대하는 항거하는 운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어디냐? 바로 경기도 광주냐 전라도 광주냐? 바로 전라도 광주 되겠어요. 공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 경기도고, 이게 충청도고, 이게 전라도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전라도에, 광주가 있죠. 광주, 광역시 전 이쯤 있나요? 이 광주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큰 도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나주에서, 이 광주 옆에 나주인가 목포인가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광주로, 여기 큰 도시니까 고등학교가 몇 개 없었잖아. 승인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고등학교가 큰 도시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큰 도시 읍내의 고등학교로 가야 했었대요. 이때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오죽하게 적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목포에서 출발하는 광주발 기차입니다. 10월 30일이죠. 1929년 10월 30일. 그 고등학교에 등교를 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광주로 향하는 기차에 조선인 청소년들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탑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선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주, 전라도는 농사가 잘 되니까 여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이 많았겠죠. 일본인 자식들도 학교는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일본인 자녀들도 학교를 가기 위해 그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일본 청소년이 우리 조선인 여학생을 성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요. 그 여학생의 머리를 만지고, 그 다음에 어깨를 툭툭 치고, 치마를 들칠랑말랑 자기들끼리 낄낄깔깔 그러고 있는 상황에 완전 드라마입니다. 완전 영화예요. 청춘 영화예요. 갑자기 교복을 입은 한 조선인 남자애가, 뭐 키가 190입니다. 190이니까 선생님이 한 187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 정도 되는 덩치가 큰 박준채라는 학생이, 잠깐 너 뭐 하는 거야? 일본인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기호가 내 뒤에서 이렇게 딱 했던 거죠. 물론 사투리도 했겠죠. 시방 뭐다냐? 내 뒤에 서랑께 했던 거죠. 선생님이 전라도 사람이 아니어서 전라도 사투리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박준채와 그 일본 청소년 패거리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광주역에서 내려 이래가지고 30대 50으로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장난 없죠.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박준채가 멋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인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 다 잡아가는데, 잡아가서 뭐 싸움이 왜 일어났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겠죠. 근데 그 조사 결과 누가 잘못했다, 딱 봐도 일본 애들이 잘못한 게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는 누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국 학생들이 잘못했다. 한국 학생들이 무고한 일본인 학생들을 때렸다. 얘네들을 감옥에 넣어라. 뭐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 조선의 학생들이 열받아 버린 거야. 그래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학교 안 가나요? 학교 안 가요. 동맹휴학. 일부러 학교를 안 가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조선인들을 풀어줘라.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라.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고등학교 독서회, 무슨 회? 학교마다 있었던 독서회, 독서 토론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것들이 막 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독서 토론회를 중심으로 그 독서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이제 이 사건과 이 시위를 주도하게 됩니다.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는 독서 토론회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시시껄껄한, 그냥 뭐 사진반, 뭐 댄스 동아리반, 뭐 밴드부, 뭐 이런 데서 이 사건이 재확산되고 이들이 이 시위를, 항일운동을 주도한 게 아니라
독서 토론회에서 주도했다고요. 물론 선생님이 밴드부나 댄스부나 그다음 사진반 이런 것들을 이런 동아리들을 선생님이 막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 독서 토론회에서는 무엇을 읽고 어떤 토론을 했겠어? 식민지 교육의 안타까움, 우리가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토론하고 있었겠지. 그러던 중에 이러한 사건들이 터졌으니까 그들이 행동할 수 있었던 거야.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빵 터졌을 때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겠죠. 에이, 그냥 그리고 왜 싸웠대? 이런 얘기만 했을 텐데 독서 토론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미리 준비해놓고 미리 그 주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바뀌는 거야, 얘들아. 갑자기 또 선생님이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광주에서 시작돼서 그냥 단순히 끝났다. 광주 학생들만 열받고 그냥 끝났다. 이 수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전국적인, 그 독서 토론회와 따라합니다. 신간회.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신간회를 중심으로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전국에 있는 독서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열받아서 시위하고 항일운동 하는 거예요. 동맹휴학하는 거야. 관련자들 풀어줘라. 그리고 식민지 교육 철폐해라. 이런 식으로 민족교육 실시해라. 제대로 된 역사 가르쳐라. 한국말 가르쳐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 준비하는 학생들이 역사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학생의 날이요. 너희들이 학생의 날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니? 어린이날은 몇 월 며칠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린이날 며칠이니? 5월 5일 빨간 날이잖아요. 5월 5일 우리가 왜 기억하고 있어? 선물 받는 날이잖아. 어린이날의 의미가 뭐냐? 어린이의 그 순수함, 어린이들의 꿈,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너희 너무 귀한 존재야. 너희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나중에 커서, 좋은, 나라의 일꾼이 되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선물 주죠.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 학생의 날이 있습니다. 학생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곧 다가옵니다. 11월 3일이에요. 학생의 날.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학생의 날이니까 선물 주세요. 학생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 11월 3일은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된 날을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 독립의 날입니다. 학생들이 독립을 위해 많은 희생을 겪었다. 많은 고초를 당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학생들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아, 너희도 지금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니? 고민해봐라. 너희는 지금 나라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니?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학생들은 독서 토론을 하면서 이 나라의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통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치며 땅을 치며 비판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니? 묻는 날이에요. 11월 3일. 지금 학생 할인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할인이라고도 부르죠. 버스비도 할인해주고요. 물론 요즘에 영화는 잘 못 본다만 시기가 이래서 영화관도 좀 할인해주고요. 청소년 할인이 많습니다. 왜 청소년 할인해줄까요? 학생들을 왜 할인해주는 거야? 대학생 할인 왜 해주는 거야? 학생이 돈이 없다고? 야, 어차피 너희들은 너희 돈 아니잖아. 부모님 돈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인이 버스 한 좌석 앉는 거랑 지하철 한 자리 앉는 거랑 학생이 한 자리 앉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받아야지. 여기에 선생님보다 몸무게 더 많이 나가는 사람, 그렇지, 은 없겠지만 그래도 성인보다 몸무게 비슷하게 나가는 사람 많잖아. 근데 왜 적게 받는 거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성인이 한 자리 앉으면 너희도 한 자리 앉잖아. 너희는 둘이서 같이 앉냐? 근데 왜 너희는 할인해 주는 거야?
국가가 너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청소년들아, 너희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대중교통을 타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문화활동을 하는 것들, 머리를 깎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줄 테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학업에 매진하라는 의미입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뭐 영화관 같은데 뭐 뮤지컬 같은 거 문화 공연을 보면서 이 견문을 넓히고 책 빌려보면서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어. 그 의미라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부터 시작되었다고. 근데 지금 너희는 뭐 하고 있어? 이씨, 갑자기 열받네. 이씨.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웹툰에만 빠져있고 유튜브에만 빠져있고 말이야. 문제의식, 사회의식이 전혀 없잖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냥 단순히 폭력 사건으로 시작된 이 항일운동은요, 독서회 준비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점점 시위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좀 이따가 배울 거야. 이 신간회는 전국의 지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저 단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광주 지부, 대구 지부, 구리 지부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광주 지부에서 이 연락을 받고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걸 받고 전국 지부에 알려버리는, 그러니까 전국 그 지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전파된 것이죠. 신간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다. 신간회가 지원해줬다. 그리고 이 운동은요,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이 됩니다. 얘들아, 너희는 학생으로서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최대 민족운동 3.1운동 누가 시작했습니까? 학생들이 시작했어요. 대학생인가요?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두 번째로 컸던,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항일운동 누가 일으켰나요? 학생들이 일으켰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뜻이 있는, 생각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지금은 네, 잠깐 흥분했고요. 잠깐 끊고 다음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